자, B점 오염원 특징 비교, 오염물질의 종류와 관리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용을 보시면 나눠드린 자료에 나와 있죠. 처음에는 1페이지 이제 어떤 얘기를 쓸 수 있죠? B점 오염원의 정의, 이런 부분을 쓸 수 있죠. 오염원과 B점 오염원을 비교를 하기 전에 먼저 정의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비교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정의를 얘기하자면은 어떤 부분이 있다? 하천 하수나 산업 폐수 또는 축산 폐수 같이 어떤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지점이 명확한 것을 뭐라고 한다? 점오염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 농경지, 주차장, 골프장 같이 어느 유역에 걸쳐서 배출 지점이 불명확한 것을 뭐라고 한다? 비점오염원이라고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대한 정의나 또는요 대상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비교를 하라 그랬으니까 특징을 비교표로 해서 비교표를 상세하게 써줘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배출원, 특징하는 부분인데 특히나 특징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징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배출원이 나와 있고요. 특징에 대해서는 인위적이다 또는 자연적이다 또는 배출 지점에 대한 어떤 지점이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오염 농도가 상당히 높죠. 높고 일정한 농도가 일정하게 높은 수준이 있는데 B.5염원은 어떻게 된다? 초기 우수 상태에서는 가장 높다가 나중에 희석이 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부분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염물질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종류는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토사, 영양물질, 여기 이제 보시면 왼쪽에요. 토사, 영양물질,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름, 그리스, 금속, 유기물질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이제 질소와 인과 같은 영양물질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이거 말고도 뭐가 있죠? 협작물 같은 폐기물이나 쓰레기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기타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양물질의 종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물질에 대한 부분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관리시설을 보겠습니다. 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이 있다? 시설의 종류는요.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 저류형, 침투형, 식생형, 장치형에서 이거는 이제 도식화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죠. 자, 무슨 얘기냐면 대책 시설이나 관리 시설이 있는데 중점 관리를 해야 될 건 뭐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핵심은 뭐냐 하는 거죠. 자, 먼저 이런 부분을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염물질이라는 게 어떤 유역을 통해서 하천에 유입이 된다 하는 거죠. 자, 유역과 또 하천 또는 호소가 있겠습니다. 하천. 그러면 이 부영양화에 따른 이제 우리 그 오염원에 따른 부영양화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시면 비점 오염물질이 어떻게 된다? 맨 처음에 유출량이 증가가 되는 거죠. 유출이 증가가 되니까 생긴다 하는 거고요. 또 여기서는 이제 농도가 증가가 되겠죠. 농도가 증가된다. 그러면 기존의 대책은 어떤 대책 위주로 했냐면 이 하천이나 호소에서의 뭐한다? 농도를 감소하는 대책을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을 농도 감소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한다? 유출 감소의 대책으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견 제시를 할 수 있겠죠. 즉 유출 감소에 대한 부분을 결국은 이제 물이 유입돼서 생기는 거니까 유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어떤 홍수 대책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이제 부영양화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책에 대한 전략을 따지면 뭐한다? 첫 번째 어떤 부분이에요? 농도 저감해서 뭘로 간다? 유출량을 감소시키는 대책으로 간다. 뭐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할 수 있나요?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다. 유역 대책하고 혼외 대책 이 둘 다 중에서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합적인 유역별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꺼낼 수 있나요? 그렇죠. 이 그 부영양화라는 것은 어떤 이제 비점 오염원에 대한 부영양화라는 것은 한쪽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양쪽에서 다 문제니까 이것을 권역별로 유역별로 나눠서 그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논리는 어디서도 나왔죠? 도심지 침수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도심지 침수에서도 저지대에서의 어떤 예를 들자면 펌프장의 어떤 건립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유역 단위의 침수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논리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적인 부분을 예방적 관리를 한다는 거죠. 즉 사후 처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사전적 예방 관리요. 또는 예방적 관리 또는 사전적 관리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합쳐서 뭐 이제 사전 예방적 관리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뭐 제시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관, 학계. 이런 부분이 통합적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거버넌스를 통해서, 즉 정부를 중심으로 한 거버먼트가 아니라 민관 학계가 통합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는 거버넌스 개념의 관리가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기술사 시험에서는 조금 더 어떤 의견 제시가 필요하죠. 기술사적인 논리적인 결론이요. 기본적으로 이제 물어본 것은 특징이나 비교나 종류나 또는 관리 시설에 대한 부분을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쓰는 게 중요하겠지만 물어본 질문 요지에 대해서 충실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게 국내에서 필요하느냐 하는 결론이죠. 여기 이제 네 가지를 얘기를 꺼냈는데 실은 이게 네 가지가 정부에서의 추진 전략이죠. 추진 전략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네 가지를 다 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어떤 논리적인 근거하에 하나라도 강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친환경적인 어떤 저류시설, 즉 초기우수 제어를 위한 친환경적인 어떤 저류시설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꺼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드린 얘기지만 논술형, 즉 우리 특히나 기술사에서의 논문형에 대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논리적인 결론이 3페이지에 나오는 게 좋고요. 그런 부분이 어떤 경험화돼서 사례화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3페이지에 어떤 얘기를 한다? 논리성, 경험화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결론을 내시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는 이제 마치고요. 답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